최근에 발표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AI 에이전트라는 게 어떤 건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애플의 에이전트 전략은 작년 초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초에 주가도 보면 시총 1위를 뺏기기도 했죠. 이렇게 생성형 AI에서 뭔가 부족하다 보니까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치고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월 말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또다시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애플이 찾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애플이 이제 이때까지는 애플 반도체 레벨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기능들을 구현하면서 그걸로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죠. 그래서 뭐라고 던지느냐? 이때까지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였다면 이제부터는 애플 인텔리전스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전환을 했는데 그게 또 잘 먹힙니다. 그래서 애플은 자체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핸드폰에도 집어넣고 이제 다른 데서도 조금씩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걸 물어보면 바로 챗GPT를 호출해서 답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간단한 이모지 만들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마저도 영어 위주로만 돼요. 영어 스페인어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어는 저 멀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성공해야 될 게 뭐냐면 애플의 반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디바이스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 정도에 나오는 그런 반도체들 정도 되면 뭔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하고 있는 이 전략은 일단 시간 벌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지 마세요. 여기 남아있어 주세요. 라고 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거는 다음에 보여줄게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 나오는 아이폰 17 뭐 정도에는 뭔가 좀 쓸모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에이전트 전략은 훨씬 더 치밀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면 이제 한 14조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오픈 AI가 만들고 있는 이 인공지능 모델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픈 AI의 상업적 법인에 대해서 지분의 49%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죠. 자, 이 지분들을 가지고 뭘 했느냐? 오픈 AI의 이 언어 모델을 가지고 와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 브랜딩을 한 걸 가지고 자사의 거의 모든 제품에다가 지금 언어 모델을 다 집어넣고 새로 다 뒤집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그런 작업들은 1차적으로는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GPT 모델, 언어 모델,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들을 가지고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딩을 했고요. 이걸 윈도우즈에 집어넣으면 윈도우즈 코파일럿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개발 도구에 집어넣으면 GitHub 코파일럿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에 집어넣으면 M365 코파일럿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브라우저 그리고 또 검색 엔진에 집어넣어서 엣지 코파일럿, 빙 코파일럿, 클라우드에 집어넣으면 애저 코파일럿, 그 다음에 생산성 도구에 집어넣으면 다이나믹스 코파일럿,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또 많아요. 많아요. 제가 맨 마지막에 파악한 것만 봤을 때는 한 30여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생성형 AI로 자신의 서비스를 완전히 다 갈아엎고 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시총이 크고 공룡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딱 땅을 딛고 반대쪽으로 뛰어가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이 방향 전환만큼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최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성형 AI로 벌어들이는 또 관련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소프트웨어적인 스펙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디바이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그 프레임워크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뭔가를 구현하는 이런 단계들을 하나하나 잘 밟아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느 순간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오픈 AI하고 결별도 준비해야 되고 또 결별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픈 AI가 이제 뭐 내가 투자는 되게 많이 했지만 결국은 또 우리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언어 모델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PHI라고 하는 파이라고 불리는 자체적인 언어 모델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꽤 성능이 준수합니다. 지금 이게 파이 1 발표할 때 모습인데 파이 2, 3 벌써 파이 4까지 나와 있고요. 이건 이미 상용화되어서 제품에 탑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파이 모델이 실제로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이 코파일럿 플러스 PC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에 벌써 탑재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이미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어 모델을 이 안에서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의 노트북 브랜드들이 이미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출시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파이라고 하는 그 언어 모델에 또 여기에 맞게 또 최적화했던 실리카라고 하는 모델이 바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작년에 이거 돌아가는 걸 봤는데 아직까지 한국어는 약간 어설프긴 한데요. 근데 내 노트북에서 한국어가 그냥 돌아간다는 것만 하더라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 노트북이니까 얘한테 내 프라이버시를 좀 더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온 메일들 중에서 보스한테서 온 메일을 찾아줘.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회신해줘. 이런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클라우드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로 동작이 된다는 거죠. 진정한 하드웨어 에이전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은 역시 퀄컴의 CPU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걸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그리고 또 브랜딩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서비스단에서도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많이 넣으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반도체가 요즘에 많이 딸리죠. 그래서 이거 구입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범용 반도체입니다. 보통 그냥 우리가 GPU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GPGPU라고 해서 범용 반도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범용 반도체는 모든 경우에 잘 맞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덕분에 전기도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쿨링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할까? 이런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을 학습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거 운영할 때는 우리가 전용 칩셋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마이아 100이라고 하는 이 칩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아 칩셋은 이런 언어 모델들을 운영하기 위한 칩셋이고요. 이 칩셋을 통해서 저전력으로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성능이 나오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가성비를 확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아 칩셋이 들어간 이런 렉 마운트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렇게 서버를 만들고 이걸로 데이터 센터를 잘 구축하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야.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부분 지금 이 마이아 칩셋으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나오고요. 이걸로 이제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실제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말부터 에이전트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 에이전트를 보면 작년 말에 이 이그나이트라고 하는 행사에서 발표했던 것들을 보면 이건 에이전트 인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돼 있죠. 첫 번째로 보이는 게 퍼실리테이트 에이전트라고 돼 있는데 우리 회사에 사실 친구 3명, 4명만 모여도 일정 잡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한 10명 모이는 회의가 있다. 일정 잡는 거 거의 지옥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 퍼실리테이트 에이전트는 각각의 사람들의 일정을 보고 빈 시간을 잡아서
회의 시간을 추천해 주는 거죠.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 에이전트는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에 필요한 요소들을 잡아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플로이 셀프 서비스 에이전트는 뭐 HR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도와주는 에이전트입니다. 다음에 보면 이제 뭐 쉐어포인트 에이전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건 보통 오피스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쉐어포인트에다가 팀 간에 작업할 때 문서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얘가 미리 외우고 있다가 내가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고 파일도 찾아주고 추천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 에이전트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을 모아서 동작시키는 또 다른 에이전트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소위 말하는 에이전트, 슈퍼 에이전트 이런 구조들을 이미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오피스라고 하는 이 체계 안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오피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는 리얼 데이터이고 내가 만든 데이터이고 같은 동료가 만든 데이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에이전트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에이전트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회사는 도대체 뭘로 먹고 살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대기업 걱정, 연예인 걱정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겁니다.